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인 K9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기아 K9 페이스리프트의 완전한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출시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진 모습으로 출시되었고 다른 차종들과 비교를 통해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 세그먼트 시장에서 K9 페이스리프트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기아 K9 페이스리프트는 두 장의 티저 이미지로 공개되었습니다. 전면부 사진과 후면부 사진 각각 한 장씩 공개되었죠.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면 앞서 출시된 기아 K8과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K9 대비 무게감은 덜어내고 심플하면서도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마스크는 요즘 디자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큰 호불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뒷모습 사진인데요.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그 뒷모습 그대로 출시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걱정했던 테일램프 디자인도 그대로였죠. 사진상에서는 점등이 되지 않아서 놀라움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점등된 모습을 보면 더 크게 놀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K8처럼 풀 체인지된 모델이 아니라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테일램프의 금형 자체를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기에 정해진 틀 안에서 최대한의 변화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A와 B를 둘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쳐버리는 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아가 지금껏 K5, 소렌토, K3, 페이스리프트까지 아주 멋진 디자인들을 잘 만들어 놓고 왜 플래그십 세단은 이렇게밖에 디자인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있는 형제인 K8과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 K8은 프레임리스 그릴이 적용되어 색다르면서도 놀라운 느낌을 안겨주었는데 K9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진 것을 제외하면 크게 놀라운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그릴 내부의 디테일은 K8과 동일하게 V자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K9의 디자인이 K8보다는 보수적이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띠고 있네요. 다음으로 후면부를 비교해보면 패스트백 스타일을 가진 K8의 루프라인이 확실히 더 날렵해 보이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K9은 뒷좌석 승객을 위한 차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세단의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통합형 테일램프는 두 차량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뒷모습만 본다면 K8의 압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K8이 조금 과격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엔 구형 K9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구형이 훨씬 낫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전면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신형이 더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세로형 타입이었던 구형 K9과는 달리 가로로 길게 쭉 뻗은 헤드라이트는 요즘 대부분의 차량들과 비슷한 디자인 트렌드를 따르고 있고요. 라지에이터 그릴은 좌, 우, 상, 하 모두 다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 약간 아우디스러움도 느껴지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BMW의 느낌도 좀 느껴집니다. 문제의 후면부인데요. 구형 K9의 후면부가 벤틀리스러움이 느껴지면서 플래그십 세단만의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이 느껴졌다면 신형 K9의 후면부는 되려 디자인이 퇴보한 느낌입니다. K9이 아닌 K5 세그먼트에나 어울릴 법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후면부에서 테일램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실루엣, 하단 범퍼와 듀얼 머플러는 그대로 유지한 것 같습니다. 신형 K9과 구형 K9 그리고 그전 세대 K9의 후면부를 동시에 살펴보면 되려 과거로 갈수록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죠.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테일램프가 더 멋지게 보일 정도이니까요. 물론 실물이 주는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아 K9이 경쟁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적수는 바로 제네시스 G80이기 때문이죠. 제네시스 G80은 풀 체인지가 되면서 디자인으로는 국내외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G80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너무도 멋져서 구입하게 된 사람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40, 50대는 물론이고
30대의 마음까지 훔쳐버린 디자인이 바로 G80 3세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G80과 디자인적인 경쟁에 있어 전면부는 서로 다른 개성을 통해서 나름 잘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G80은 투라인 헤드램프라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K9 페이스리프트는 마땅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죠. 타이거 노즈 혹은 타이거 페이스가 기아의 전면부 디자인 특징이지만 K9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강조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전면부에 이어서 후면부 또한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의 디자인과는 달리 K9 페이스리프트는 생선 가시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체성도 없고 매력도 없고 놀림거리만 존재하는 디자인이 되어버렸죠.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구매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대중 브랜드인 기아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K9이 단종된다는 루머까지도 돌고 있는 현 시점에서 K9이 이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다면 인테리어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거나 아니면 G80에는 없는 하이브리드 계열의 파워트레인을 출시해내야만 경쟁력이 있을 텐데 K9 하이브리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K9은 단종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후륜구동 플래그십 세단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쉽사리 K9을 단종시킬 것 같진 않기도 한데 물론 그건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K9은 제네시스 G80이랑만 경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세그먼트에는 비슷한 가격대에 어마무시한 경쟁 모델들이 기다리고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 그리고 아우디 A6까지 존재하는데요. 5천만 원대 획기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K9이 E클래스와 5 시리즈와 경쟁해낼 수 있을까요? 효율과 성능을 중시하는 2.0 터보가 주력인 독일 차들과 고배기량을 사용하고 있는 K9 페이스리프트는 과연 확실한 매력 포인트를 강조할 수 있을까요? 독일 차와 후면 디자인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K9만의 강점을 찾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독일 차와 경쟁에 있어서는 일정 카테고리 안에서는 앞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수입차를 법인차로 할 수 없는 기업의 법인 차량이라던가 관용차라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E클래스나 5 시리즈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충분히 K9 페이스리프트가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범주 안에서도 K9은 제네시스 G80과 경쟁해서 선택을 받아야만 하죠. 물론 아직 익스테리어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첨단 기술 등이 공개되어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대의 끈을 잡고 있긴 하지만 과연 완전히 공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K9은 어떤 느낌을 안겨줄지 기대와 걱정을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출시를 앞둔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기아 K9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익스테리어 디자인 리뷰를 전달드렸고요. K9 페이스리프트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족하시는지 혹은 아쉬움이 남는지 아니면 아예 불만족스러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추후에 기아 K9 페이스리프트의 인테리어와 실내 옵션 그리고 가격 등이 공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리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